70세 할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으나 남편은 즉각 이혼한다. 보경은 일상과 온화한 위로로 가득 찬 길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70세가 된 그녀는 아이들이 결코 자신의 운명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수십 년간의 상실과 기쁨, 조용한 인내를 이겨냈던 것과 똑같은 차분하고 꾸준한 결단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남편 재혁과 공유한 작고 깔끔하게 관리된 집에서 하루는 작은 의식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함께 차를 마시고, 마을의 소박한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오래된 사진을 추억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차분한 겉모습 속의 보경은 언젠가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은밀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평화로운 밤을 보낸 어느 청량한 가을 아침, 보경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노년의 설렘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그녀의 가슴을 떨림과 경이로움으로 뛰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설렘 속에 재혁에게 그 마음을 털어놨다. 재혁아, 내가 아이를 잉태한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말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공중에 매달려 희망과 불확실성으로 반짝였습니다. 항상 실용성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엄격한 고수로 삶을 살아온 재혁은 그 생각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농담이겠지, 보경아, 그는 멸시하듯 말했다. 70세에는 임신이 불가능해요. 가볍게 웃으려는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기적이 일어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인생은 그에게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도록 가르쳤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었던 것은 아닐까. 그의 눈을 바라보는 보경의 미소가 흔들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비밀은 그녀만의 것이었고, 소심한 새가 날개를 찾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 속에서 펄럭이는 비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현관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자신 안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은 그녀를 기대와 말없는 경이로움의 누일고치로 감싸는 부담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재혁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보경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갓 끓인 차의 향기, 부드러운 가을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마저도 약속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독한 생각 속에서 보경은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과의 깊은 개인적 연결, 희망과 구원을 속삭이는 연결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이 곧 그녀의 세계의 기초와 남편의 영혼을 뒤흔들 현실로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내면의 혼란과 미지의 것에 대한 조용한 준비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보경의 비밀은 이내 무언의 동반자가 되어 고독과 반성의 순간에 보경에게 속삭인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성장 상태에 대한 증거는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재혁에게 자신의 조용한 경이로움을 공유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반응은 같았습니다. 무시하는 웃음과 차가운 불신이 뒤따랐습니다. 재혁의 회의주의는 자신의 실천적 본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의 눈의 기적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동화일 뿐 실제 삶의 문제는 아니었다. 당신이 착각한 게 틀림없어요. 그는 짜증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다. 평소에는 꾸준하고 믿음직했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자연을 거스르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면서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에게 있어 모든 규칙에는 한계가 있었고 70세 여성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그 한계를 넘어섰다.
그의 불신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완고한 고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박한 집의 조용한 구석에서 보겸은 작은 가죽 장정 일기장에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항목은 경이로움과 느린 구축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부드러운 삶의 동요, 밤에 그녀를 찾아온 이상한 꿈, 심지어 가장 부드러운 심장 박동이 가져다주는 은밀한 기쁨에 대해 썼습니다. 이 일기는 그녀의 숨겨진 희망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이자 안전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연 자체가 그녀의 기적적인 상태를 축하하는 것처럼 아침 창문을 통해 빛이 어떻게 다르게 여과되어 바닥에 장난스러운 그림자를 들이오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제역에 계속되는 하차에도 불구하고 보겸은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단풍을 바라보며 조용한 위안의 시간을 찾았습니다. 여기, 자연의 고요한 포옹 속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깊은 연결, 삶이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부드러운 약속을 느꼈습니다. 조용한 회복력을 지닌 나무들은 재생과 재생의 비밀을 중얼거리는 듯했다. 그들의 말없는 힘은 모든 끝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제역의 반대 때문에 대화가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가 자신의 커지는 비밀을 언급할 때마다 그는 그것이 금지된 주제인 것처럼 그 화제를 닫았다. 그의 해고는 그녀의 희망적인 정신을 앗아가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보겸은 조용히 반항했다. 그녀는 내면의 진실, 삶이 때로는 논리를 거스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확고한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전통적인 통념에 따르면 그녀는 조용한 순간에 그녀의 비밀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세상이 그녀를 가능성의 등불로 보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용한 투쟁이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곧 비밀을 밝히고 충성심을 시험하고 그녀와 제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보경의 상태는 더욱 뚜렷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엿보는 눈에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의 고독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노년의 특징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몸의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한때 안정되고 확신에 찬 그녀의 손은 이제 숨겨진 기대감의 무게로 살짝 떨렸다. 그러나 각각의 변화는 조용한 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보겸은 이러한 징후를 자신 안에서 펼쳐지는 기적,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규칙과 가정에 도전하는 기적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자신이 사는 마을의 친숙한 거리를 천천히 산책하면서 자신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과의 심오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그녀 주변의 세상은 부드럽고 매혹적인 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고 단순한 호흡조차도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활짝 핀 꽃 앞에서 잠시 멈추거나 지나가는 새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순간 희망과 부활의 고요한 음악을 인식했습니다. 마치 자연이 그녀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걸어 불가능한 것을 믿도록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조용한 집 안에서 제역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보경의 상태가 은근히 암시될 때마다 부드러운 흥분의 목소리, 그녀가 의도한 것 이상을 드러내는 덧없는 미소, 제역의 마음은 의심으로 뛰었다. 그의 내면의 대화는 그가 대답하기를 거부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는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단지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그의 실용적인 성격은 그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의 아내가 모든 과학적 설명을 거부하는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불안한 가능성과 씨름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들 사이에도 불구하고 복염은 평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집 주변의 작은 프로젝트로 바쁘게 지냈고 뒷마당에 있는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일도 맡았는데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개인적인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길로 정원은 늦여름과 초가을의 색깔로 활기차게 꽃을 피웠고 돋아나는 나뭇잎 하나하나는 그녀 안에서 싹트고 있는 생명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꽃잎과 녹색 잎으로 이루어진 이 사적인 세계는 그녀의 집방을 가득 채웠던 숨막히는 의심으로부터의 탈출구였습니다. 바깥 세상이 고요하고 부드러운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밤, 복염은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곤 했다. 각각의 별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부드러운 약속으로 고동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마음 가까이에 움켜쥐고 희망, 회복력, 기적의 가능성을 찬양하는 세심하게 쓰여진 글들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고독의 순간에 그녀가 처한 상황의 불확실성은 말없는 힘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긴장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역의 의심은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의 장벽이 생겼다. 한때 공유했던 조용한 이해의 순간은 이제 점점 커져가는 균열로 흐려지고 믿음과 신의에 대한 제역의 질문이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복염은 조용한 결심으로 이러한 의심이 그녀의 희망의 빛을 꺼지게 놔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여행은 말없는 용기의 여행이었으며 그 여행은 곧 두 사람 모두 예측할 수 없었던 계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의 속삭임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복염과 제역을 알고 지내던 이웃들은 두 사람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울타리 너머로 조용히 대화가 나누었고 지역 시장에서는 아는 듯한 눈빛이 오갔고 사람들은 흔히 일반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소문은 모든 대화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속삭이는 이야기 속에서 복염의 조용한 변신은 그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미스터리를 드러내는 퍼즐처럼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러나 복염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점점 커지는 잡담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자신의 내면의 삶과의 은밀한 연결을 음미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조용한 경이로움에 집중했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이 깨어나기 전에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마음이 가능성에 대해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기쁨과 슬픔이 기이하게 뒤섞여 있었고 그녀 안에서 펼쳐지는 기적에서 태어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러한 비밀에 수반되는 외로움에 대한 슬픔. 그녀는 이것이 단지 예상치 못한 변화 그 이상임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이 신비한 방식으로 언제나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편, 제역의 내면은 의심과 두려움이 난무하는 바다였다. 복염의 온화한 미소를 볼 때마다 그녀의 사려 깊은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자가 어떻게 갑자기 그런 믿을 수 없는 비밀을 갖게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수년 동안 그녀를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독 속에서 제역은 이 복잡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옛 기억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공유된 기억은 이제 의심의 렌즈를 통해 재해석되었습니다. 조용한 저녁, 소박한 웃음, 심지어 집의 친숙한 편안함까지도 모두 다가오는 불확실성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황금빛 태양이 작은 마을을 따뜻한 빛으로 물들일 때,
보겸은 옛 주민회관을 향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 무리의 나이든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희망이 나타날 수 있는 이상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생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할 방법을 찾아내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단순한 말은 보경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희망이 시들어가는 듯한 시대에도 삶이 기적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세상의 냉소주의에 대한 위안이자 조용한 반항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드러운 응원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보경은 자신의 비밀이 부끄러움이나 슬픔에 감춰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조용한 승리였으며 기적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집 복도에서 제역의 의심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보겸은 자신의 상황을 선물로 앞으로 그녀를 이끌어줄 비밀스러운 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격려의 모든 말과 온화한 미소에는 두려움의 조용한 저류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 그녀 안에 있는 기적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빛으로 터져 나올 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하는 동안에도 커뮤니티의 속삭이는 지지와 가을 공기 속의 미묘한 희망의 신호는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조용한 이해의 순간이 그녀 삶의 모든 사람이 희망, 사랑, 용서의 진정한 의미에 직면하도록 강요하는 극적인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팡파르도 없이 찾아온 그날, 보경의 인생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사건들이 믿기지 않는 평범해 보이는 아침. 초겨울의 추위가 이제 막 청량한 공기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보겸은 중대한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강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수년 동안 제역과 함께 살았던 소박한 집 안은 모든 방에 조용한 흥분과 뒤섞인 뚜렷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곧 드러날 기적에 대한 경외심의 벽마저도 숨을 죽이고 있는 듯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보경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보경의 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말을 이었다.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 놀랍고도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이 그녀에게 때가 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과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온화한 투쟁을 알게 된 믿을 만한 소수의 이웃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동정심과 고요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그들의 눈이 그녀를 지원하면서 그녀와 만났습니다. 속삭이는 대화를 통해 비밀이 얽히기 시작한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던 공동체는 작은 집 주위에 말없이 결속을 다졌다. 보경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바람처럼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그녀의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집단적인 기대 속에 숨을 죽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집 내부의 모든 세부 사항은 거의 신성한 특성을 띠었습니다. 벽을 따라 늘어선 오래된 사진, 소파 위에 드리워진 손으로 짠 이불, 심지어 맨틀에 걸린 낡은 시계까지 모두 펼쳐지는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계의 모든 틱은 알려진 삶의 한계를 다시 쓰게 될 사건으로 이어지는 귀중한 초를 상기시켜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겸은 강인함과 조용한 위엄으로 얼룩진 장수했던 기억에 매달렸다. 그녀는 수년간의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의 순간, 예상치 못한 기쁨을 느꼈던 드문 경우를 회상했습니다. 각각의 기억은 그녀 존재의 테피스트리에 있는 한 땀 한 땀이었고, 이제는 재생과 부활을 약속하는 테피스트리였습니다. 수축할 때마다 그녀는 시간의 흐름,
과거와의 깊은 연결, 신비로 가득 찬 미래로 나아가라는 부인할 수 없는 초대를 느꼈습니다. 바깥 하늘은 소용돌이치는 회색 구름과 부드러운 빛으로 이루어진 캔버스였습니다. 걱정과 호기심을 함께 나누었던 이웃들은 말없는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그 가능성을 단순한 자연의 어리석음이라고 일축해왔던 제역조차도 깨어있는 순간마다 그를 괴롭히던 불신의 중얼거림과 저류하는 후회에 이끌렸다. 그는 멀리 서 있었지만 뭔가 특별한 일, 즉 논리를 거스르고 믿음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동이 진행됨에 따라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고, 그 시간은 고통과 결단의 테피스트리로 바뀌었습니다. 보경의 삶의 중심에 있던 기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의 강렬함은 오직 그녀의 정신력과 일치했습니다. 이른 황혼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모인 사람들의 조용한 기도와 격려의 속삭임 속에서 두 명의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가슴 아프고 깊은 감동을 주는 소리로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소리는 희망과 부활의 상징으로 세월이 흘러도 울려 퍼질 것입니다. 쌍둥이의 탄생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각각의 작은 울음소리, 각각의 떨리는 숨결은 자연의 기대에 대한 저항이자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그 순간, 조용한 집은 삶의 성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과 모든 미소가 존재의 신비를 증언했습니다. 공동체가 조용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포옹으로 축하하는 동안 더 깊은 드라마가 이미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결속을 시험하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을 시작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쌍둥이의 기적적인 탄생 이후, 한때 조용한 일상의 안식처였던 작은 집은 감정과 불신의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듯한 긴장감으로 공기가 짙어졌다. 출산의 기쁨과 고통이 아직도 벅차오르는 보경 씨는 깊고 신비로운 사랑을 말하는 다정함으로 갓 태어난 아기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들의 부드러운 웅얼거림과 다정한 구구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갑자기 밝아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채웠고, 예상치 못한 근원에서 의심의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회의감을 오랫동안 품고 있던 제역은 이제 상반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기는커녕 그의 마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사로잡혔습니다. 보경과 아이들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흔들릴 수 없다는 확신, 이 기적이 자연이 아니라 속임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신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에 가능한 설명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실용적인 성격은 기적을 배신의 수수께끼로 왜곡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내던 그의 사랑하는 여자가 어떻게 그토록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성실할 수 있었습니까? 비난의 첫마디가 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여져 온 집안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피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함께한 삶을 배신할 수 있니? 제역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고, 음절 하나하나가 그들이 함께 지은 집의 심장을 겨누는 바트 같았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신과 분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보경의 모든 미소, 모든 부드러운 몸짓이 이제 전고 알려지지 않은 연인과의 무분별한 행동의 얼룩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출산의 시련으로 아직 몸이 약한 보경은 겨우 대응할 힘을 가누지 못했다. 상처와 혼란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은 제역이 제안을 거부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애원했다. 각각의 비난은 그녀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기적의 본질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인식하지 못한 쌍둥이는 요람해서 조용히 잠을 잤는데, 이는 인간 감정의 혼란 속에서 새 생명의 순수함에 대한 묵묵한 증거였습니다. 기적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이웃과 가족들은 한때 평화로웠던 가정의 깊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는 금세 조용한 대화와 은밀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기적적인 탄생을 존경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표면 아래 훨씬 더 어두운 것이 숨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배신에 대한 소문은 들불처럼 퍼졌고, 속삭임 하나하나가 의심에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더했습니다. 제역의 내면의 갈등은 뚜렷했다. 한때 보경과 함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던 다정하고 다정한 남자를 아직도 기억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속았다는 확신이 커져 그 기억이 흐려졌다. 그의 마음은 은밀한 만남과 은밀한 미래, 두려움과 오해에 의해 촉발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난을 퍼붓는 동안에도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작고 잔소리하는 후회의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그가 논리에 대한 완고한 주장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인 삶의 진정한 경이로움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결은 생생한 감정의 폭풍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격렬한 분노의 순간, 제역은 결혼이 끝났다고 선언했고, 보경은 한때 공유했던 꿈이 산산조각 난 잔재 속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자 두 사람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보경에게 있어서 상실은 단순히 파트너의 상실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조용한 희망을 통해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믿음의 상실이었습니다. 제역에게 그것은 후회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앞으로 수년 동안 그를 괴롭힐 여정이었습니다. 고소와 이혼의 여파로 한때 삶의 안식처였던 가정은 이제 산산조각난 꿈과 풀리지 않는 슬픔의 전쟁터가 됐다. 순진하고 혼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쌍둥이는 한때 서로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의심이 조용히 전쟁을 벌이는 세상에서 성장하도록 남겨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비난의 폭풍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깨진 약속과 미련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의 삶을 곧 형성하게 될 후회와 구원에 대한 더 깊고 고통스러운 탐구의 서막입니다. 폭발적인 비난과 쓰라린 이혼의 최후의 결과로 피나는 한때 그녀가 암묵적으로 신뢰했던 누군가와 공유했던 세계에서 자신이 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공유된 일상의 부드러운 윙윙거림으로 울려 퍼졌던 작은 집은 이제 잃어버린 약속과 깨어진 유대의 말없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품에 안고 그녀는 오랫동안 그녀의 결혼 생활을 정의해온 웃음, 부드러운 애무, 조용한 이해의 순간 등 각 기억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제 집안 구석구석마다 과거의 유령들이 떠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초기, 보경은 슬픔을 천천히 헤쳐나갔다. 그 고통은 날 것 같았고, 기적을 믿고 사랑을 믿었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새로운 현실에 맞서겠다는 조용한 결심으로 일어섰지만, 제역이 떠난 뒤에 남겨진 공허함은 변함없는 동행이었다. 순진한 눈빛과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지닌 쌍둥이는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됐다. 그녀를 향해 다가가는 그들의 작은 손, 그들의 첫 미소, 그들의 첫걸음은 모두 가슴 아픈 가운데서도 삶이 회복력의 증거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웃이 갓 구운 빵을 들고, 친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방문하고, 심지어 시장을 지나가면서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는 등 작은 배려의 몸짓으로 공동체가 그녀 주위에 모였습니다.
이러한 친절한 행동은 외로움이 그녀를 압도할 위기에 처했을 때 깨지기 쉬운 위로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민의 행동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깔려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경의 마음이 서서히 낫고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반면 재혁은 후회와 자책의 세계로 물러섰다. 이혼으로 이어졌던 분노와 의심의 순간들이 이제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조용한 순간에 그는 그 운명적인 날의 사건을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그의 말의 날카로움, 그의 말투의 차가운 결단력, 그리고 깊은 후회가 짙은 안개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모든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논리에 대한 고집이 기적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공유했던 추억이 있었던 빈 방을 매일 방황하면서 그는 자신의 의심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잃었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에 직면했습니다.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상큼한 커피 향이 어우러지는 동네 카페의 한적한 구석에 재혁은 오래전에 식어버린 잔을 들고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컵에서 피어오르는 증기를 마치 사라져버린 삶에 대한 비유라도 되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를 가득 채운 조용한 후회는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보경의 부드러운 눈빛,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그녀의 모든 몸짓을 정의했던 조용한 강인함을 떠올렸다. 이제 쌍둥이가 더 이상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집에서 자라면서 그는 자신이 과연 사랑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면서 한때 떼어놓을 수 없었던 부부 사이의 거리는 메울 수 없는 틈으로 커졌습니다. 보경은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진실이 이해될 것이라는 연약한 희망도 키우며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쌍둥이는 어른의 배신의 복잡성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긴장감을 감지하고 조용한 회복력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과거의 어두운 복도의 작은 등불이 되었고, 상한 마음이라도 새로운 시작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고요한 한적함과 마음의 조용한 구석에서 재혁은 점점 더 커지는 깨달음과 씨름했습니다. 자신의 비난과 분노가 진실보다는 두려움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갉아먹는 후에는 그가 불가능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파괴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하여 피나의 삶은 배신의 여파로 서서히 재조립되기 시작했지만 재혁의 여정은 인생 최대의 실수로 인해 구원을 향한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탐구인 자기 성찰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며칠은 보경에게 깊은 고독의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조용한 마을 위로 해가 뜰 때마다 그녀는 슬픔과 결단이 뒤섞여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집의 작은 방에 쌍둥이가 자리 잡은 가운데 보경은 벽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의 무게와 배신의 아픔이 각 방 구석구석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는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숨겨진 힘의 비축을 발견했습니다. 보경은 조용하고 위험 있게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때 방치되었던 정원을 성장과 재생의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비옥하고 어두운 흙은 희망의 꽃을 피우는 캔버스가 되었고, 꽃봉오리 하나하나는 그녀가 가꾸기로 결심한 미래의 상징이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가꾸는 부드러운 행위에서 그녀는 위안과 목적의식을 찾았습니다. 정원은 곧 선명한 색상으로 꽃을 피웠고, 각각의 꽃은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생명이 피어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쌍둥이가 자라면서 그들의 웃음과 유쾌한 수다쟁이는 과거의 상처를 천천히 치유하기 시작한 온기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경은 아이들의 모든 웃음과 순진한 질문이 삶이 여전히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들의 작은 손이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 조용한 상호작용 속에서 그녀는 상황의 잔인함을 거부하는 맹렬한 모성애를 재발견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의 모든 이야기, 뺨에 닿는 모든 부드러운 키스는 그녀의 삶이 그러하다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슬픔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끝없는 가능성으로 정의됩니다. 그녀의 집 밖에서 마을은 온화한 리듬을 이어갔다. 한때 그녀의 기적적인 탄생에 대해 속삭였던 이웃들은 이제 그녀를 회복력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그녀의 정원에 와서 조언을 구하고 새로운 꽃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고독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그녀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인류애를 공유하는 순간 보경의 마음은 가벼워졌고 자신의 삶에는 과거의 비극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역의 부재의 메아리는 결코 멀지 않았다. 조용한 반성의 순간, 바람이 한때의 희미한 기억을 실어갈 때, 보경은 잠시 멈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실과 해방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일부 장이 슬픔으로 끝났지만 각 장은 성장과 치유의 약속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은한 황혼의 빛 속에서 하늘이 분홍빛과 연보라색으로 변하면서 보경은 종종 쌍둥이를 작은 침대에 안전하게 눕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반성의 순간에 그녀는 어제의 고통과 더 밝은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글을 일지에 새로 썼습니다. 한때 방치의 조용한 구석이었던 정원은 이제 지속적인 생명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꽃이 피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갱신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보경이 매일매일 써내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독 속에서도 조용한 힘이 그녀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회복력의 씨앗은 가장 깊은 상처조차도 결국 아름다움과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꾸준한 과정이었으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과 삶의 리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보경은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여전히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 순간을 끌어안았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삶의 테피스트리는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패턴으로 엮어졌습니다. 작은 마을의 따뜻함에서 멀리 떨어진 춥고 낡고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제역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히게 된다. 내일 아침, 그는 자신의 후회가 조용히 메아리치며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을 이 고립된 상태로 이끈 선택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나날은 후회의 안개 속에서 보냈고 매 순간 그가 한때 일축했던 기적이 이제 그의 실패에 대한 영원한 기념비로 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조용한 고독 속에서 제역은 과거의 파편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다. 늦은 밤, 그는 작은 창가에 앉아 달이 텅 빈 거리에 창백한 빛을 비추는 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길고 우울한 그림자는 그의 후회의 깊이를 반영하는 것 같다.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되돌릴 수 없는 말을 했던 고발의 날로 이끌렸다. 그의 마음속 조용한 복도에서 그 순간이 반복되었고 반복될 때마다 그가 깨뜨린 신뢰가 날카롭게 상기되었습니다. 고립된 상황 속에서 제역은 진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을 뒤지며 보경과 함께 보낸 세월을 세세하게 기억하려고 애썼다.
그가 더 많이 검색할수록 한때 그의 온 세상이었던 여성의 부드러운 사랑과 조용한 회복력을 그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에 대한 기억,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그녀의 눈의 따뜻함, 그리고 그녀의 모든 몸짓에 담긴 무언의 희망의 약속이 그를 무시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 역시 한때 행복했던 부부와 그들의 이별을 초래한 사건들에 대해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조용한 대화와 커피 잔이 부딪히는 가운데 사람들은 기적이 시큼해졌을 때의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가 태어난 날을 경외심과 경외감으로 회상했고, 의심으로 인해 가족이 분열되었던 다음 날의 쓰라린 대조를 회상했습니다. 매번 다시 이야기할 때마다 상실감, 즉 신뢰의 상실뿐 아니라 한때 그들의 삶을 정의했던 내재된 경이로움도 상실했습니다. 제역의 후회는 점차 구원을 향한 강박적인 탐구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보경에게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거부했던 기적에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직접 목격하는 상상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그의 사과가 너무 적고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는 더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일상의 조용한 고독 속에서 제역은 오랜 친구를 찾았고 심지어 자신의 후회를 이해하도록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현지 신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신부는 온화한 지혜로 아마도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용서하는 데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천천히 제역은 자신의 여행이 성찰과 치유의 여행, 내면의 어둠에 맞서고 빛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스며들도록 허용하는 여행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는 과거의 무게에 부딪혔습니다.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로 성장한 쌍둥이는 이제 한때 존재했던 사랑, 제역이 한순간의 의심으로 찢어버린 사랑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보경이 공들여 지은 집의 창문에서 메아리치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보경을 괴롭히기도 하고 영감을 주기도 하는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멜로디였다. 제역을 사로잡은 후에는 외로운 아파트의 시계가 뚝딱거리는 소리만큼 끊이지 않았다. 그가 한때 일축했던 기적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답을 구하도록 이끈 것은 조용하고 가차없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와 그가 잃어버린 삶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더욱 넓어졌습니다. 제역의 후회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한 성찰, 진실을 향한 필사적인 탐구,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하고 끈질긴 희망으로 이루어진 여정이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저녁, 마을의 겨울의 첫 징후가 스며들 때 운명은 공모하여 제역이 오랫동안 잊혀진 과거의 조각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추억에 빠져 마을의 좁은 골목을 헤매다가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고 수수한 서점에 들어갔다. 안에서부터 따뜻한 빛이 그를 유혹했고 그는 마치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의 문턱을 넘으려는 듯 잠시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내부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속삭이는 대화의 부드러운 중얼거림이 조용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제역은 좁은 통로를 헤매며 사랑, 상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먼지 쌓인 책의 등뼈를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잊혀진 이야기의 페이지 속에서 자신의 독서에 똑같이 열중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태도와 사려 깊은 눈빛은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엇인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한때 알고 있었던 연민의 희미한 불꽃이었습니다. 연주라는 젊은 여성은 제역의 눈빛에 담긴 조용한 강렬함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특별한 것을 찾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지했고 제역은 잠시나마 후회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다음에는 구석구석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마을의 조용한 마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의 겸손한 태도로 제역은 수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깊고 말하지 못한 후회에 대해 털어놨다. 대화가 깊어지자 연주는 너무 캐묻지 않고 부드럽게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역은 자신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슬픔, 약함의 순간, 의심이 사랑을 무색하게 만든 순간에 뿌리를 둔 슬픔의 일부를 공유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연주는 진정한 공감으로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눈에는 구원에 대한 이해와 말없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서점에서 그들 사이의 연결은 커졌고 노인의 후회와 그의 앞에 있는 온화한 정신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 사이의 격차를 메워주었습니다. 제역에게 그 뜻밖의 만남은 길고 우울한 하루를 뚫고 나오는 한 줄기 햇빛 같다. 판단에 얽매이지 않는 연주의 연민은 그에게 여전히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 즉 그가 끊임없는 후회를 추구하면서 거의 잊어버렸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날 저녁 그들이 헤어지자 제역은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과거의 부서진 조각들을 고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연주와의 대화는 며칠 동안 제역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고립과 자책만이 자신과 보경에게 입힌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사랑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서점에서의 그날 밤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이 그를 구원과 치유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후로 제역은 단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직시할 용기를 얻기 위해 그 작은 서점을 더 자주 찾게 되었다. 방문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자신에 대한 더 큰 이해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후회하는 가운데에도 갱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연주와의 만남으로 문이 열렸고 그 문을 향해 머뭇거리는 발걸음을 내디딘 제역은 언젠가 자신이 잘못한 여자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서점에서의 변화무쌍한 만남 이후 조용한 나날들 속에서 제역은 깊고 성찰적인 여정에 빠져들게 되었다. 연주와의 만남으로 구원의 가능성에 눈을 떴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과거의 과오에 대한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보경의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 그리고 한때 두 사람의 삶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무언의 약속들에 대한 추억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그와 똑같은 기억이 그의 아파트의 침묵 속에 울려 퍼지며 그가 잃어버린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의 악마와 맞서기로 결심한 제역은 긴 저녁 시간을 성찰의 시간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된 편지를 다시 읽고 다정한 친밀감과 웃음을 나누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단어와 이미지를 통해 그는 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은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끈 의심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의 마음은 후회가 점점 커지는 구원에 대한 열망과 충돌하는 전쟁터였습니다.
고독한 생각 속에서 제역은 자신의 비난과 그에 따른 이혼이 한때 아름다웠던 결혼 생활의 유대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삶의 기적적인 본질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가능성도 산산조각 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마을은 적막한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고 제역의 생각은 보경과 쌍둥이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탄생의 기적적인 밤의 빛 속에서 매 순간이 어떻게 무한한 약속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회상했습니다. 신생아의 첫 울음소리부터 지지하는 공동체의 속삭이는 기도 소리까지 희망과 삶의 증거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과 의심으로 인한 쓰라린 여파 사이의 뚜렷한 대조는 그를 깊은 슬픔과 보상해야 할 압도적인 필요성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슬픔이었고 용서를 구하는 온 힘을 다해 바라는 마음으로 커진 슬픔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역은 구원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피나와 나눈 사랑을 한때 목격한 오랜 친구와 지인들에게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비록 슬픔으로 물들었지만 한때 그의 삶을 정의했던 따뜻함과 신뢰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온화한 말투와 머뭇거리는 포옹 속에서 제역은 자신이 파괴한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확신을 찾았다. 전환점은 그가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 편지는 그의 깊은 후회와 화해에 대한 연약한 희망을 담아내려는 진심 어린 메시지였습니다. 그 편지에서 제역은 사랑이 단순하고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모든 후회와 의심, 그리움을 쏟아냈다. 글을 쓰는 행위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조용한 고백이자 두 번째 기회를 간절히 바라는 카타르시스적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편지는 용서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하루가 몇 주로 바뀌면서 구원을 향한 제역의 여정은 의도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 마을의 조용한 구석구석, 한때 그들의 웃음이 메아리쳤던 모든 곳 등 그들의 공유된 삶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그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때 그를 알았던 일부 얼굴들은 이제 연민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과 조용한 반성 속에서 제역은 한 줄기 결의를 발견했다. 그는 구원의 길은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비록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려는 의지와 작고 진실한 회개의 행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찾은 목적의 조용한 고독 속에서 제역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경에게 다가가서 허락한다면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향한 기나긴 길은 언젠가는 깨어진 과거의 유대가 치유될 수 있다는 끊임없는 희망과 조용한 결심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후회와 희망이 얽힌 조용한 마음 한구석에서 제역은 사랑이 의심으로 변색되더라도 여전히 빛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았다. 제역은 구원을 향한 조용한 여정을 계속하면서 자신이 일축했던 기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치유뿐 아니라 과거와의 화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답을 찾기 위한 그의 탐구는 오래된 기록, 속삭이는 전설, 심지어 인간 가능성의 한계의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 문헌에 눈을 돌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정보 조각은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퍼즐 조각이었고, 이제는 사랑, 삶, 용서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퍼즐이었습니다. 제역의 나날은 작은 마을 도서관의 지역 기록 보관소를 샅샅이 뒤지며 보냈습니다.
그곳에서는 먼지 쌓인 장부와 바랜 신문 스크랩이 오랫동안 잊혀진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특이한 출생과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지난 몇 년간의 일련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민간 전설로 치부되었지만 이제는 이상하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노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이로움과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른 삶이 종종 논리에 어긋나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이 피어날 수 있다는 믿음에 푹 빠져 있는 마을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특히 가슴 뭉클한 대화 중 하나는 모교 교사인 해림 씨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자연 자체가 기적을 위해 공모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주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모든 것이 과학의 단순한 척도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화한 지혜가 담긴 그녀의 말은 불안한 제역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의 엄격한 경계와 그가 피나의 출산이라는 기적을 버리게 만든 의심의 기초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역은 검색을 깊이 진행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글과 증언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이러한 이야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인생은 논리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조용히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역은 어쩌면 피나의 기적적인 탄생이 일탈이 아니라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증거였을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책들과 손으로 쓴 메모들로 둘러싸인 조용한 고독한 서재에서 제역은 자신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는 한때 피나의 눈에서 본 경이로움, 이제는 후회의 원천이 된 부드러운 순간, 그리고 인생은 인간의 설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펼쳐지는 무언의 진실에 대해 썼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답이 과거뿐만 아니라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조용히 인정하고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답을 찾는 제역의 탐구는 곧 학업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과 치유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생식 이상 분야의 전문가,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과학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비록 과학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신비와 기적을 선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담은 노래입니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상쾌한 공기는 순간의 긴장감으로 윙윙거리는 것 같았고, 뭔가 중요한 일이 곧 펼쳐질 것이라는 뚜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에서 복염은 노크 소리를 듣고 잠시 멈췄다. 그녀의 심장은 그 사람이 누구일지 알면서도 두근거렸지만,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향수와 고통, 신중한 희망이 뒤섞여 그 사이에서 반짝였습니다. 제역은 떠난 사람의 모습이 아닌 후회의 길을 걷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때 의심으로 흐려졌던 그의 눈은 이제 그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보경아, 그는 낮고 진지한 속삭임으로 시작했다. 저는 즉각적인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다면 상황을 바로잡는 여정을 시작하러 왔습니다. 보경은 그 말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녀는 제역의 변화, 노아의 미묘한 징후, 한때 알고 있던 오만함을 이제는 겸손하게 대체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몸짓의 재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서로를 만났지만 그들을 묶고 갈라놓은 공유된 역사의 친숙함을 지닌 조용한 인정의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잠시 후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편지. 나는 그것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당신의 솔직함과 그것을 쓰기 위해 드린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과거를 되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당신이 발견한 이 새로운 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은 재혁은 보경의 은은한 손짓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섰다. 그 집은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지만 그가 없는 동안에도 계속되었던 삶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여성의 강인함과 회복력의 증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이동하여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대화는 처음에는 잠정적이었고 몇 년 동안 말하지 않은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쌍둥이 이야기, 보경의 정원 이야기, 재혁의 긴 밤의 반성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공유될 때마다 수년간의 고통과 후회로 쌓아올린 막강한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해와 새로운 존중을 바탕으로 세워진 다리의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해가 지면서 창문을 통해 따뜻한 빛을 내뿜으며 그 빛으로 두 사람의 재결합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화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점진적이더라도 치유와 용서의 기회를 약속하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재혁은 도착했을 때보다 가벼워진 마음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보경의 집을 떠났다. 그는 용서로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보경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소박한 집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것이 단순한 장소로의 복귀가 아니라 두 사람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원하고 맑은 아침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고 의심과 아픔으로 갈라졌던 두 사람이 다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잠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그것은 용서하는 가을 하늘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거의 실수에 대한 잉크와 용서에 대한 희망으로 쓰여진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약속의 순간, 문이 활짝 열리며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보경의 모습이 드러났다. 비록 수년간의 고난으로 얼룩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은 내면의 힘과 굴하지 않는 희망을 말해주는 부드러운 빛으로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기억과 무언의 말로 두꺼웠고 수년간의 사랑, 배신, 슬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잠정적 희망으로 엮어진 테피스트리였습니다. 드디어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재혁이 말을 시작했다. 보경아, 나는 용서를 구하러 왔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당신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많은 세월을 후회하며 보냈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견디고 화해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의 말은 느렸고 후회에 대한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다. 슬픔과 고요한 연민이 담긴 보경의 눈빛과 마주한 그녀는 재혁아, 나는 오랫동안 우리 과거의 무게를 짊어져 왔다. 나 역시 배신의 아픔을 겪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모든 삶에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늘 믿어왔다. 고답했다. 차분하고 단호한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치유의 가능성에 대한 문을 여는 듯 온화한 수용의 느낌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상처를 경계하면서도 이어진 대화는 신중하고 솔직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이스 커튼 사이로 은은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조용한 거실에서 그들은 사랑과 함께 꿈을 나누며 좋았던 시절의 추억,
모든 것이 변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재혁은 깊은 후회와 끈질긴 답 찾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복염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길고 외로운 시간을 지탱해준 조용한 힘을 전했다. 모든 말은 이해를 향한 한 걸음이었고, 얽힌 과거의 실타래를 느리고 고통스럽게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몇 시간의 소중한 시간이 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는 가까운 방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는데 그들의 웃음은 기적에서 솟아난 생명을 부드럽고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공간에서 대화는 깨지기 쉬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공유된 고통과 용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지 않다는 깊고 확고한 희망 위에 세워진 잠정적인 연결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재혁과 복영 모두 조용한 가능성이 솟아오르는 것을 감지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거창한 약속도 과거의 갑작스런 삭제도 없었습니다. 대신 상처에 대한 상호인식과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작고 연약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만남에서 그들은 가장 깊은 배신조차도 이해를 통해 부드러워질 수 있고 가장 쓰라린 후회조차도 언젠가는 자비의 부드러운 교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혁이 떠날 시간이 되자 문 앞에는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앞으로의 대화에 대한 무언의 약속으로 가득 찬 침묵의 시간이었다. 복영은 그에게 접힌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재혁아, 천천히 해라. 힐링은 목적지가 아닌 여행이다.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보자고 말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뒤에서 문이 부드럽게 닫혔고 두 사람 모두 수년간의 후회와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황혼 속에서 아무리 작더라도 구원의 기회가 여전히 꽃피울 수 있다는 조용한 희망을 품고 떠났습니다. 그 감동적인 만남 이후 몇 달 동안 복영과 재혁은 둘 다 조용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했다. 과거를 지우겠다는 약속도 잃어버린 것을 다시 모으겠다는 약속도 아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준 여행. 복영에게는 매일매일 쌍둥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이 가득했고 그들의 순진한 웃음은 삶이 여전히 마법과 희망을 품고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회복력과 재생에 살아있는 증거인 활기 넘치는 정원을 계속 가꾸었고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과 연결되는 부드러운 일상의 리듬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재혁에게 길은 일련의 작고 의미 있는 몸짓으로 표시됐다. 그는 더 많은 편지를 썼는데 각 편지에는 자신의 후회와 용서에 대한 조용한 희망을 주의 깊게 탐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심지어 오래된 지역 사회 기록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수리된 각 페이지가 어떻게든 자신의 삶에 찢어진 장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느리지만 꾸준히 완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 사회 행사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멀어진 연인이 아닌 길고 복잡한 여정을 함께한 두 영혼의 모습으로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기적적인 탄생을 여전히 속삭이던 마을은 이제 후회로 상처받은 두 마음의 조용한 화해를 목격했지만 용서를 약속했다. 마을 광장의 반짝이는 불빛 아래 소박하게 모인 가운데 재혁과 복영은 낡은 벤치에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온화하고 반성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정적인 어조로 미래에 대해 공유된 추억의 가능성과 시간의 치유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재건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고 단지 과거를 쉬게 하고 현재가 제공할 수 있는 작은 기쁨의 순간을 축하하기 위한 조용한 합의만 있었습니다.
황혼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마을의 부드러운 중얼거림이 배경으로 사라지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삶이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했습니다. 제역에게 있어 후회의 여정은 마침내 조용한 구원의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용서는 자신의 인간성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보경의 회복력의 아름다움과 한때 그토록 맹렬하게 거부되었던 기적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경에게 하루하루는 삶의 신비를 기념하는 날이었고, 황혼기에도 기적이 피어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비옥한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서서히 흘러가면서 한때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도 과거를 되찾으려는 것도 아니다. 대신 그것은 사랑, 의심, 구원의 힘에 의해 두 사람 모두 영원히 변화되었다는 상호 이해, 존중, 공유된 인식을 바탕으로 구축된 조용한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진화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 새벽이 밝아올 것이며 부드럽고 지속적인 용서와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밝힐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길고 구불구불한 여정의 마지막 조용한 순간에 보경과 제역은 삶은 연약한 희망의 실로 엮인 기적과 실수의 테피스트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실의 여파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 즉 밤하늘의 별처럼 끝없이 지속되는 삶의 신비가 부드럽게 펼쳐지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조용한 은혜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것은 진리였습니다.